공공이 밑줄 자유체제의 창조적 힘, 지식. 세계 지도를 보면 자유체제와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 국가는 그 성취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해방 후 다른 체제로 나누어졌는데 밤에 인공위성 사진을 찍으면 한국은 불빛으로 환한데 반해 이북은 깜깜하다. 자유체제 국가들이 이룩한 문명은 놀랍다. 특히 한국의 성취는 자유체제의 창조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계사에 남을 만한 것이다. 분명 자유체제는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의 원천은 지식, 난리지이다.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고 경험적 지식을 존중하는 자유체제. 자유체제는 어떻게 문명을 축적해가는가를 설명할 때 하이에크는 자유체제가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각 개인들을 보면 공부 좀 했다고 해도 사실은 자신의 전공 분야나 자신의 직업과 관계된 일밖에는 알지 못한다. 더욱이 자신의 직업으로 알고 있는 것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노하우로서 체화된 지식, 즉 암묵지로서 알고 있는 것이어서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모두 설명할 수도 없다. 그냥 평생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체제는 시장이라는 협동의 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퍼져 있는 지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남다르게 체화해 알고 있는 지식의 장점을 살려 가치를 부과하여 성과를 낸다. 그 성과에는 누군가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한 덕일 수도 있다. 자유체제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지식을 방대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자유체제의 시장 메커니즘이다. 몽테뉴는 수상록의 마지막 장 경험에 대하여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지식에 대한 욕망보다 더 자연스러운 욕망은 없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본다. 이성으로 모자랄 때에는 경험을 사용한다. 그것은 더 변변찮고 품위가 덜한 방법이다. 그러나 진리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성 만능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 체제는 지식에 대한 접근이 자유체제에서와 다른 접근을 한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이고 완벽한 실체로 본다. 이 전통의 뿌리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시작하여 루소와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들, 그 후의 전체주의자들 히틀러, 레닌, 히틀러, 모택동로 이어진다. 반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인간 정신의 협소함을 알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매일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 그 제자들이 선생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도 모르면서 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 라고 했다. 우리는 스스로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역동적인 문명의 진화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의 총량과 비교할 때 가장 현명한 소크라테스와 가장 무지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차이는 비교적 사소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시장을 없애고 소수의 엘리트 관료 집단이 최상의 해답이라고 생각한 대로 자원을 배분하는 계획경제를 추구한다. 그들은 엘리트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계획경제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문명을 만들었으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간주한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정부 관료가 수집, 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체제에 비하면 이들 관료에 의해 계획되는 체제는 사용되는 지식의 양과 질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자유사회는 가장 현명한 통치자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유가 개인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자유롭지 않은 다수가 자유로운 소수의 존재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며 오늘날의 자유롭지 않은 사회는 자유사회로부터 얻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성 만능의 뿌리는 프랑스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인간 이성으로 사리 판단을 잘하면 모든 제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문명을 만들었으며 그 엘리트가 최소한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바꾸려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 이성을 신의 경지로 여기는 오만이다. 인간 이성은 사회, 문화에 종속된 것이다. 최고의 문명국에 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지와 미개한 오지에 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클 것이 뻔하다. 지식은 이성의 산물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유와 실험의 산물이다.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풍토는 프랑스 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 혁명의 절정기,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에 의한 공포정치가 프랑스 전역을 뒤덮고 있던 때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여 기독교와 가톨릭교회는 파괴돼야 한다고 믿었다. 자코뱅들은 기독교를 대체할 이성 숭배를 위한 제전을 열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1793년 11월 10일 노트르담 성당 내에 인공산이 설치되고 그 정상에는 그리스풍의 신전이 지어졌다. 모서리에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웨 같은 계몽주의 작가들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 신전 속에서 자유와 이성의 여신으로 분장한 오페라 여배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성의 제전이 시작됐다. 운칠기삼의 확률 세계. 이 과정에서 어떤 혁신이나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 대해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전체적인 조정을 확립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낸다. 누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적성과 기회의 올바른 조합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 어떤 방식이나 프로세스로 결합되어 문제의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 더욱이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출현하도록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믿는다. 우리는 문명의 진보와 더 나아가 그 보존까지도 우연히 발생할 기회가 최대화되는 것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체제는 일종의 운칠기삼의 확률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각자 자유롭게 열심히 뛸 수 있는 공간, 그런 사적인 공간이 완벽하게 주어질 때 거기서 누군가에게 우연히 어떤 성과가 나온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통제하는 것은 이런 확률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개인의 재능과 상황의 특별한 결합이 새로운 도구의 형성 또는 오래된 도구의 개선이라는 혁신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혁신이 빠르게 알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모든 자유제도는 이 무지라는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 적응이고 확실성이 아닌 기회와 확률을 다루도록 적응되어 있다. 우리는 인간 문제에서 확실히 우리가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비록 특별한 사안에 그 규칙들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일지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경험이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판명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문명의 진화, 이렇게 했더니 더 낫더라 라고 하는 관행들이 하나씩 선택이 되고 모방이 되고 주변에 확산된 결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 관행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은 500만 년 전에 인류가 서서 걷기 시작하고 돌로 도구를 만들고 집단 생활을 한 이래 성공적인 관행을 축적시킨 집단이 적자 생존의 진화 법칙처럼 살아남아 후대에 물려준 결과다. 자유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명이란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경쟁력이 있는 습관, 제도가 정착된 결과다. 이 진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에게 의식되어 알려지지 않은 특성들은 보통 무시되며 상세하게 추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단순한 습관과 무의미한 제도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들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광의로 보아야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집을 정리하고 말하고 쓰고 문명의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식 등 개인의 사고방식, 의견, 취향, 태도에서부터 도덕규칙, 관행, 법, 삶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과학 지식 모두를 포함한다. 그것들은 사회의 성공적 적응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그리고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들에 따라 달라진다. 더 높은 문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발상들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장차 경험들을 축적하여 현재의 개념과 이상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중세 때 사람들은 현재의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500년 후의 인간 사회를 알 수는 없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자유체제에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와 전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사회 발전에 맞게 더 잘 작동하도록 사람들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유세계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수주의적인 변화,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그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화는 검증된 것으로 한 발짝씩 조심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신중의 미덕과도 통한다.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늘 신중해야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 덕으로 과거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현재 자신의 권한에 있는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삼가는 것에 달려 있다. 과거에는 자발적인 성장의 힘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어도 대개 국가의 조직적 강요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의 처분에 기술적 통제 수단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여전히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감시 기술의 고도화로 1984 소설처럼 그것은 곧 불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에 의도적으로 조직된 힘이 진보를 가능하게 해온 자발적인 힘을 파괴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